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근대화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건국 이래 미국이나 소련의 무력 침공을 두려워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GDP가 미국 GDP의 60%를 넘으면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발전을 방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수단에 군사력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일본이나 소련의 경험으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중국의 GDP는 2014년 미국의 60%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무력 행사는 현실화됐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요구하는 것은 당의 지휘 복종 및 근대화입니다. 근대화는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화해 왔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인민해방군은 도보로 이동 및 보급하는 것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후 지휘관은 말을 타고 우마로 물자를 수송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차량에 의한 경영물자 수송이라는 모터화가 진행돼 1984년 첫 기계화 집단군이 편성됐습니다. 기계화는 특히 육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래식 무기의 신형 무기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민해방군이 추진하는 것은 정보화입니다.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한 무기 장비품 채용과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해 미군의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개념에 가까워 디지털 네트워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7월에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서는 지능화를 가속한다라고 명기했습니다. 지능화란 정보화에 AI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고도로 자동화된 무기체계 및 운용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중국은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인민해방군의 근대화는 기계화가 막 완성된 부분에서 지능화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까지 다양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통합 운용을 실시하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한 부대는 일부에 머물러 미국의 무력 행사를 현실로 생각하는 중국 지도부가 위기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군비 증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방부의 2020년판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례 의회 보고서에는 함정 건조,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통합된 방공 시스템의 세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능화된 전투 양상의 특징 중 하나를 고도로 분산 배치된 장사정의 정밀 공격 무기에 의한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에 의해서 목표 탐지에서 행동까지의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한 다음 네트워크상에 통합되어 광범위하게 배치된 플랫폼이 같은 시각 같은 목표에 탄착을 맞추도록 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함재기 탑승원 등 인재 양성이 장비의 현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나아가 무인기에 의한 공격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도 정보화, 지능화의 노력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장사정 공격무기 일격을 피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군사장비의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 타격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동력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만이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에 무력 행사를 하더라도 미군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먼저 미사일 방어의 일환으로 중국 내에 배치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플랫폼을 타격하게 됩니다. 현재의 전투는 요격할 수 없는 무기에 의한 상호 난타 양상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군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힘을 분산시키는 한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에 있는 동맹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1960년대의 홍위병과 2020년대의 홍위병입니다. 감사합니다.